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장마감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시세부터 호재, 리스크, 수급, 차트, 대응 전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194만 1,000원에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1,000원 플러스 0.05% 상승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는 192만 6,000원으로 출발했고 장중고가는 196만 5,000원, 저가는 191만 2천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527만 주 수준으로 전일 대비 53%에 그치며 다소 저조했고 거래 대금은 조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하루 동안 오갔습니다. 앞서 기록한 신고가에서 조금 물러난 뒤 숨을 고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며 다음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차익을 챙겨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반면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 따라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관점을 모두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호재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여폭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라는 점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코노미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인용한 분석에서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61%로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고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에서 선도적인 공급자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제조사와 주요 고객사 사이에서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실적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고대여폭 메모리의 1위 공급사가 바로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누리는 구조적인 수혜의 폭은 당분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 측면도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62조 원 수준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무려 72%라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디램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63%, 낸드 가격이 70% 급등한 것이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실적 호조를 넘어 메모리 업황의 구조 자체가 과거의 출렁이는 사이클에서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기구 전망에 따르더라도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하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부문이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30%대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펀더멘털은 HBM 시장 지배력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양 날개로 등에 업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올라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한 만큼 좋은 호재가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됐다는 점은 반드시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지금 가격에 사기 좋은 자리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펀더멘털만 보고 무작정 추격하기보다는 가격과 수급을 반드시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한 단계 크게 오른 뒤에는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세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가를 찍은 뒤 조정을 거쳐 횡보하는 구간이라 단기적인 과열 부담과 숨고르기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외국인이 최근 며칠간 거의 연속으로 대량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어 수급의 가장 큰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증권사별 목표 주가 격차가 100만원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져 있고 원화 강세나 차세대 제품 인증 일정 같은 변수가 남아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가격이 빠르게 올라온 데서 비롯되는 부담인 만큼 분할 대응과 비중 조절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수급 흐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보면 최근 흐름의 핵심은 외국인의 강한 매도와 기관 그리고 개인의 매수 대응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입니다. 외국인은 5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거의 매일 대량으로 순매도를 이어갔고 쏟아지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며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모습이 며칠째 반복됐습니다. 특히 바로 전거래일에는 기관이 하루 만에 대규모 순매수로 강하게 방어에 나선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큰손들이 이 가격대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도 규모가 그동안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기관 순매수로 주가가 보합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언제 완전히 꺾이느냐, 그리고 기관의 방어 매수가 계속 이어지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일별 변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전환선이 185만 5,500원, 기준선이 157만 500원에 위치해 있고, 현재가가 이 두 선을 모두 위에서 딛고 선 깔끔한 정배열 흐름입니다.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가 모두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RSI 14는 한때 80을 넘는 강한 과매수 영역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고점에서 한풀 꺾여 내려오는 중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시키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물대를 보면 가장 두껍게 쌓인 구간이 80만에서 93만 원대로 전체의 23.8%가 몰려 있는데, 이 구간은 현재가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가격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사실상 부재한 신고가 종목 특유의 가볍고 저항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위쪽에 팔려고 대기하는 물량이 없다는 것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저항 없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래쪽 일목 두 선과 두꺼운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추세가 쉽게 무너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52주 신고가는 202만 1,000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응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목전환선인 185만원대를 단기 지지선으로 삼아 이 자리를 지켜주는 동안에는 추세를 신뢰하고 차분하게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신고가 부근 과열 구간인 만큼 무리한 추격보다는 눌림목을 확인한 뒤 분할로 접근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더불어 HBM 후공정과 메모리 부품 쪽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숨은 저평가 소형주를 함께 담아두시면 반도체 테마가 다 같이 움직일 때 대형주와 소형주 양쪽에서 2배의 효과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께는 테마 동반 상승 효과를,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께는 부담을 낮춘 효율적인 분산 선택지가 되어드릴 겁니다. 대형주 하나에만 모든 비중을 싣기보다는 같은 테마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소형주를 곁들여 두는 것이 변동성을 견디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신고가 부근에서는 욕심보다 원칙이 결국 수익을 지켜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팩트를 꼼꼼히 체크하며 가장 안전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